자, 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손으로 악수를 했다는데 그 장면도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네, 영상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남아있는 재판은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체크 차원입니다. 자, 체크. 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잡혔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 위중교사는 아직 2심 공판기일이 미정. 법인카드 유용은 7월 1일 1심 공판준비 기일. 대북송금은 7월 22일 1심 공판준비 기일 남아 있습니다. 논란은 하나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 이게 받고 있던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형사소추, 이 기소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다 중지돼야 할지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어제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출구조사 때예요.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도 이걸 물어봤군요. 전국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 중단돼야 된다 25.8%. 나 몰라 10.3%. 자, 일단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데요. 네, 저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거의 비슷하게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국민이란 말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나온 8만 명 이상의 표본 하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약 64% 국민 3명 중에 대략 2명 정도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말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죠. 대통령 당선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 특정 이름만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도 없다. 네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은 이미 재판 중인 재판에 대해서 나올 필요가 없다. 재판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4%라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을 강행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을 위한 입법밖에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른을 위한 입법은 없었지요. 사실 이런 일이 된 것도 이런 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세계 역사상 드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런 분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찌됐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역설적인,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가 63.9%. 홍익표 대표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늘 그 도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뭐 국민들께서 저런 그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이 49.1% 지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런 그 형사소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으로 인해서 임기가 단축될 거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재판이나 또는 헌법적 해석은
여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내는 것 자체는 이것은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것은 기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헌법이 명확하게 했다면 재헌국회 당시에 기소라고 했을 거예요. 기소를 중단한다고 했을 텐데 소추라고 할 때는 일련의 형사사법적 절차를 다 중단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기소 플러스 재판 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그런 절차적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저는 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김관선 변호사님, 네. 당장 임박해 있는 거 한번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이 판결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고 대법이 확정을 한다면 만약에 징역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시잖아요. 임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대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지금 임박해 있는 이 재판을 멈춰줘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법 개정도 또 필요한데 당장 파기환송심은 임박해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후보의 발등의 불은요. 어제 특검법, 법원주지법의 대법관 증언법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된 고등법원 재판이 6월 18일이잖아요. 예. 그럼 6월 18일 고등법원 재판하고 대법원에 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한다면 두세 달 안에 피선거권 박탈돼가지고 정치할 수 없는 상황. 그 도래할 거고.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이 그대로 가버리면 거의 대법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재판 중단법이죠. 6월 18일 재판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맞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이걸 처벌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법 개정해서 면소.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 죄가 안 되게 하는 그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그런 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현충 가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나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여론조사 봤잖아요. 그 63%가 재판 계속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 여론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직위에 관련된 네.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며칠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민주당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추은 부의장님 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그 형이 선고가 된다면 아무런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를 모든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다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재판을 진행하라일까? 전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여론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넣은 이유가 사실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주특권자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을 중지시켜라 라는 그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금 소추에 대해서 이것이 기소냐 아니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서 재판까지 봐야 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재헌헌법 때 넣었을 때의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공소유지, 재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자들의 의지, 주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해준 상황에서 과연 이걸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법원이나 지금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걸 멈춰야 되는 건지 지금 정치권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부 내지는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해당 재판부, 해당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거를 취지에 맞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 빨리 정치권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김민석 신임 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두 번 다 엄청난 경제의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